올해까지보다는 내년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삼성물산도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소각을 시키는 게 얼마나 소각시키는 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EPS가 한 5년 뒤에는 한 400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다 PER을 얼마를 곱하는 거잖아요. PER을 13배 곱하면 그게 5,000원의 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니스트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 뵙는데요.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6월 4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돼서 기대감이 여러 가지 반영되면서 지금 촬영하는 순간에 거의 2,700 중반까지 2% 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법 개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다른 분이 좀 교수님이 코멘트 하신 거를 제가 인용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저평가되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PER이 뭐 9배다, 얼마다, 8배다 그러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주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나 부조리까지 포함한 거죠. 그 다음에 할인 요인을 조금 이제 제대로 한번 건드려 보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뭐냐면은 딱 확신해요. 지주회사 그리고 증권회사예요.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상장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Net Asset Value, NAV 하는데, 지주회사 갖고 있는 각종의 자회사들의 합했을 때 그게 1이라 했을 때 100%를 반영을 안 시켜주고 뭐 50%만 반영시켜주거나 심지어 30% 반영시켜주는, 이게 허다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통령 선거 오늘 끝나기 전에 4월 한 중순부터 이러한 기조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NAV 대비했을 때 뭐 50%, 적게 보면은 한 30%, 하여튼 할인율이 여전히 높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언더돼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여러 지주회사들이 오늘 다 올라가는 이유가, 최근에 올라온 거 80%에다가 오늘도 한 5%, 10% 올라가는 게 아주 이상한 스토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이제 회사가 주식을 계속 상장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M&A하고 이러한 뭔가 자금 관련되고 회사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새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증권회사를 통해서 그런 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M&A가 됐던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방어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그러한 액티비티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치 5, 60년 전에 골드만삭스가 미국에서 이러한 회사를 관련되는 여러 가지 M&A라든지 액티비티와 관련되는 딜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련돼서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올라가면서 밸류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도 이러한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비즈니스 활동이 많이 늘어난다고, 딜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런 게 되면 대형은행, 대형 증권사들이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거래가 늘면 키움증권 같은 게 많이 더 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뭐 발행어음을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올해 내로 허가해 주거든요. 그런 액티비티가 올해 말부터 준비되는 게 있어요. 상법 개정과 별도로도. 그래서 증권회사들도 되고, 만약에 주식시장이 2,700, 2,800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여태까지 오른 주식 섹터가 있고 덜 오른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증권에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상법 개정에 대한 첫 번째 기대는 지주회사하고 뭐죠? 증권회사입니다. 지주회사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건 언더밸류, 그러니까 NAV보다 할인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SK스퀘어도 있고요. SK도 있고요. 사실 SK스퀘어는 중간 지주고 인베스트먼트 투자 관련되고, 실제 맨 위에는 SK가 있는데, SK스퀘어는 직접적으로 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서 SK스퀘어가 조금 더, NAV의 거의 80%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스퀘어가 좀 더 최근까지 엄청나게 더 올랐죠.
그러니까 할인 요인이 많이 좀 줄어든 게 SK 스퀘어고요. SK는 좀 덜 갔죠. 그런 게 있고. SK는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LS는 LS 일렉트릭 포함해서 비상장사에서 많죠. 그 뭐야? 그거는 구리라든가 아니면 전선, 그 다음에 변압기 이런 쪽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관련이 많이 되잖아요. 물론 LS 그룹 쪽에 그 경영진의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어떤 코멘트가 조금 투자가들의 그 기분을 많이 상하게 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산업을 본다면 LS가 또 있고, 그다음 한화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여러 조선 방산 쪽에 익스포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을 어디를 보냐에 따라 갖고 선호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또 그 말도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상대적으로 밸류가 최근에도 많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동참을 좀 덜한 측면이 있는 게 CJ 같은 거 있죠. 예. CJ는 아시다시피 CJ 올리브영 이런 거 포함해서, 근데 음식료 쪽이 주로 많다 보니까 CJ 쪽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덜 간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픽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LG는 조금 상대적으로 사업의 어떤 활력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로봇 관련해 갖고 LG전자가 의미 있게 사업에 대한 궤도를 탄다면 LG도 그 부족한 부분은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요게 또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HD 현대라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HD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이렇게 HD 현대중공업 정확히는 HD 현대 밑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있는 거고요.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이라든지 삼화중공업, 비현장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주 형태로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좋은데, 그거는 한국조선해양을 살 바에는 무슨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이나 이런 걸 산다고 하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을 사시는 거고, 디스카운트 많이 돼 있고요. 맨 위에 HD 현대는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에서 진짜 배당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군마다 특색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NAV 할인율이 뭐 이미 30%는 안 된다. 그 문제냐면 NAV 합한 거에 100%에서 30%만 디스카운트니까 70% 반영됐다 그러면은,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5% 오늘 오르고 또 한 5%, 10% 오르면 조금은 단기적인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50%, 40% 돼가지고 할인율이 이제는 60%, 70% 돼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할인됐기 때문에 사는 게, 이미 할인율이 30%밖에 안 돼서 이미 많이 70% 반영되어 있는 거 다르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0.7 할인율 이상으로 돼가지고 70% 이상 할인이 된 거면 싸고, 30% 이내로 할인이 됐으면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사람을 보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주환원 정책하고 이런 거를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지금 증권사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거 포함해서 이거의 그 목표 주가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5%, 한 5% 정도의 괴리까지는 쫓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남아있다. 이미 목표 주가를 넘어갔다 그러면 조금 늦었어요. 다음번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측면을 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각도는 조금 덜합니다만, 증권주에서도 이런 사업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 주식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한국금융주주, 그 다음에 거래가 많이 되면 키움증권, 그리고 안정을 생각한다면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M&A가 는다고 생각하면은 미래에셋이나 NH투자증권, KB가 좋은데요. KB증권은 KB금융지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익스포즈가 안 되니까 쉽지는 않고, 그러면 그 NH라든지 NH를 사거나, 그렇죠, NH 투자 사거나 그거 사야 되는데 주가 많이 오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하려면 삼성이나 한국금융, 그냥 거래가 는다고 보면 키움증권,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피 5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요, 사업 자체,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른 분이 말씀드린 걸 인용을 하긴 하는데, 매년 향후 한 5년 동안 매년 우리가 EPS 성장률이 3%건 4%건 5%건 꾸준히 성장하는 게 첫 번째 거고요. 근데 한국의 산업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방사 이렇게 여러 섞여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삼성전자의 위상이 적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식 코스피를 높이는 데는 조금 수월합니다. 이게 변동성이, 이게 연간 이렇게 이익의 등락이 너무 심하면요, 그 자체가 할인 요인이에요. 그런 게 한국 시장에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배주주 구조, 아니면 상법에 지적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들이 종합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스타트, EPS 성장률이 꾸준하다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다른 거가 골고루 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500조가 좀 넘잖아요. 530조 있었는데 다른 거 자동차도 있지만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아까 지주회사도 있고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십시일반하면 그게 딱 500조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보지 않는 것들이 한 500조 있어요. 그 우리가 대충 그게 한 1,500조 되고 나머지 조그만 거 합해서 2,000조가 넘는 게 코스피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올라가서 이 3,000, 3,500 가는 게 바람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EPS 등락이 잦아드는 것이 좋은데 올해까지보다는 내년도가 중요합니다. 내년도 이익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소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한 3, 4%씩 오른다면은 그 기본으로서 EPS가 높아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지주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삼성물산도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소각을 시키는 게 얼마나 소각시키냐 중요해요. 갖고 있는 것에 평균적 한 2.5%씩 소각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매년 새롭게 자사주를 사가지고 또 한 1%씩 계속 소각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닝 퍼 쉐어 할 때 주식 수가 줄잖아요. 그럼 EPS가 실질로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거 하면은 어떤 분의 추정에 하면은 실질적으로 EPS가 한 5년 뒤에는 한 400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스피 400이면 거기다 PER을 얼마를 곱하는 거잖아요. PER을 13배 곱하면 그게 5,000원 얘기예요. 근데 PER 10배, 13배 우리 가본 적이 없죠. 근데 일본이 지금 13배 정도, 14배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법 개정이나 이거를 제대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가고 어느 정도 급격하게 아니더라도 따라간다면 방향성 측면에서는 EPS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곱하기 13배, 일본 따라간다면 5,000원이 계산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동의하냐고요? 저는 80 곱하기 80만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2차전지 포함해서 우리가 시크릿컬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PS 그로스가 성장률이 매년 4%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업체들이 2.5%가 1.몇% 계속 소각한다는 그 전제를 제가 80%만 믿을게요. 80%만. 그러면 아까 400원에 80%면 얼마입니까? 320 정도 되죠. 거기 곱하기 PER을 하고 싶어요. 320 곱하기 PER이고 그 다음에 PER 대수. 외국인들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얼마나 인정해 줄 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이 한 80%만 믿을 것 같아요. 또는 90%.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3배까지는 안 줄 것 같고 한 10배 정도가 줄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 봤을 때. 그러면 400 곱하기 약간 80%니까 320에 320에 10배 주면은 3,2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00 언저리 정도까지는 3,000 약간 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진짜 상법 개정하고 이익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든다면은 그걸 제가 한 80% 믿고 외국인도 80% 정도 믿어주면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는 집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제가 설레발이 친 것 같아갖고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6월 2일이 언제였어요? 그저께였죠. 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2,700 간신됐습니다. 오늘 지금 오르고 있는데 2,700인데 시나리오 1입니다. 시나리오 1. 인정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지주하고 증권주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증권하고 지주회사가. 증권하고 지주회사가 올라간다고 보면은, 네, 증권지수가 올라간다고 보면은 아마도 증권 지주가 한 20%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증권 지주가 한 20% 올라가고, 증권 지주가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10% 돼요. 10%? 거기 한 20%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월요일 기준 해가지고, 오늘 한 5%, 10% 올라가잖아요. 한 20%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얼마 되죠? 증권 지주가 10%인데 20% 올라가면 그게 2%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한 7%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헷갈리는 건 여기서 삼성전자가 7%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되면 6만 원이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10%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덜 올라가면은 7%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시가총액이 24%예요. 24%가 한 7% 올라가면 그도 올라가죠. 조선 방산 변압기 시가총액이 10%예요. 그거 10%에 7% 올라가면 0.7% 올라가고요. 증권 지주가 시가총액 6% 되거든요. 그거 20%하면 1.2% 올라가요. 다시 정리할게요. 증권 지주의 시가총액이 한 6% 되는데 그게 20% 올라가고요. 조방변이 한 10% 시가총액인데 그게 한 7% 올라가고 반도체 삼성하이닉스가 한 24% 되는데 그게 7%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2,795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가시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관세 이슈가 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그다음에 여태까지 리더십인 조방변,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갔던 증권 지주, 이 세 개 섹터, 반도체, 조방변, 증권 지주가 리더십을 갖고 나머지 섹터는 조용하고 그러면 2800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게 일단 계산식이다. 그리고 오늘 주가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월요일 기준한 건데 그게 2745를 저는 예상하고 왔어요. 반도체는 한 2.5% 오르고요. 조방변은 아까 7%가 아니고 5% 오르고요. 증권 지주는 한 10% 오르고. 그게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섹터가 반영이 안 된다 자녀하면은 2745. 그러면 2700 중심에서 중반에서 2800 사이는 어느 정도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얼마였죠? 꾸준히 우리가 상법 개정해서 가고 그거를 80% 믿으면은 아마 3200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가야 될 길은 실천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의 구조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병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요. 만약에 반도체가 지금 좋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좀 우리의 단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하이닉스가 좋아서 저도 목표 주가인지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목표 주가 근접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까지 좋다가 올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수요가 혹시 HBM 말고 나머지 것들이 흔들린다는 가정을 해가지고 보합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반도체가 보합이거나 마이너스로 변화한다든지, 물론 조방변은 빠지지 않고요. 약간 오르고 증권 지주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법이 아주 만만하게 잘 안 가. 그러면 주가 올라간 거 약간 버텨내거나 더 이상 못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2700 이하 언제든지 한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바텀이 반도체는 5% 빠지고 조방변은 멈추고 증권 지주도 실제 더 이상 못 가고 그러면은 2700 밑으로 한번 갈 수 있다. 이 정도가 현재 바라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오르기는 할까요? 삼성전자를 따로 띄고 얘기를 하지 말고 AI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엔비디아 잘 가죠. 요즘에 다시 140불 넘었어요. 엔비디아에서 발표된 거는 AI만 딱 말씀드리면 에이전트 AI, 내 비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취직하셔야 돼요. 시니어들이 비서 필요 없어요. 에이전트 AI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5년 내로. 2년 지금도 그렇고. 에이전트 AI 수혜의 잠재력이 크다. 근데 그거는 머리가 똑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실행해야 되잖아요. 이 추론요. 리즈닝 AI가 강력하다. 이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발견됐어요. 그렇게 하면 AI 주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에이전트가 그 비서가 되는가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사람을 요즘 줄이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덜 필요해요. 특히 코딩은 30%는 사람이 아닌 AI한테 맡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픈 AI 같은 거는 80%는 AI에 맡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만드는 엔트로피가 있거든요. 엔트로피 클로딘인데 그 CEO는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5년 내로 금융, 금융, 법률, 그 다음에 뭐 컨설팅,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코딩 포함해서 초급 일자리, 엔트리 레벨이죠. 대학 졸업한 그 일자리에 지금 있는 거에 반은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에이전트 AI와 에이전트 AI를 뒷받침하는 리즈닝 AI 수요가 본격화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과거에 40배, 50배까지 피해가 갔는데 그 정도는 아닌가 하더라도 이익이 계속 나오면 30배, 35배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거예요. 35배 정도 간 게 지금 140불 이상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AI가 좋고. 그 관련돼서 뭐 브로드컴이 아니 이건 다른 문제고 미국이니까.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렇게 말귀를 알아먹는 똑똑한 비서가 되고 엔비디아는 엄청 좋은데 다시 내려와서 그러면 누가 수행하느냐? 엔비디아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갈리죠.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공급이 미미하죠. 그리고 중국향으로 다운그레이드된 제품만 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제재에서 지금 못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서버린 AI라서 중동의 국가들이 하는 UAE,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가 중국만큼 버금갈 수 있는 수요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는 엔비디아는 좋은 건데, 근데 그 수요는 누가 가져갑니까? 하이닉스 가져가는 거예요. 중국향으로 나가는 게 나가야 되는데 중국향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제품이 나가면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 HBM이 아니에요. GDDR7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도 반이고요. 그 다음에 단가도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
그 포 중국을 위해서 H20 말고 새롭게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지금 RT6000이라는데 그거로 임팩트는 삼성전자 이익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메인스트림 HBM3E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10위단 그 내년도를 위한 HBM4가 성공이 돼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근데 HBM3E 10위단에 대해서는 최근 업데이트가 일부 증권사나 일부 투자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 없다고 보진 않고 있어요. 뭐냐? 드디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6월달 중에 6월달 지나가기 전에 콜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콜은 품질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HBM3E 10위단. 그러면 6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건 이미 내년 물량이 거의 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돼 있고요. 삼성전자 진짜 이번 달에 콜이 되면은 일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올해 안 될 것 같아요. 물량 나가는 거. 그러면 이제 단발성이에요. 3% 5% 그거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거기서 팔 것이냐 살 것이냐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 진정한 승부는 뭐냐? HBM4 다음 버전을 위한 1C DRAM 콜에서 HBM4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올해 가기 전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승부는 올 가을에서 겨울에 HBM4 내년도를 위한 1C 제품이 콜라는 게 훨씬 중요해져서 물론 지금 현재 HBM3 6월달 콜라는 건 중요한데 이건 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6만 원, 7만 원을 바로 가느냐?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한계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는 거기서 자유로우니까 좀 더 편하게 가겠죠. 근데 하이닉스가 하는 거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주가가 있어요. 마이크론 주가보다 항상 할인받는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얼마냐? 놓고 다니는 이 순간에 PER이 한 9.3배 정도 돼요. 9.3배. 우리가 하이닉스가 물론 더 앞서 있고 1등이 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항상 받아오던 디스카운트에 조금 덜 받아도 30% 디스카운트 받고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내려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30만 원이고 내년도 이익이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일부에 HBM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잡으면 한 26, 7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고요. 애널리스트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 삼성전자가 연말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은 그 수급을 하이닉스 뺐을 가능성도 까지 감안하면은 하이닉스의 아주 좀 보수적인 가격은 한 24만 원 정도가 현실적인 목이 될 수 있고 삼성전자가 빨리 못 치고 올라오면 하이닉스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로 하면 26, 7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24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삼성이 못 따라오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내년도 26년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전망이 일어나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까 HBM 말씀드렸는데 뚫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올해 어닝이 32조, 하이닉스보다 한 3, 4조 적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HBM 때문만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파운드리 적자가 한 분기에 2조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준다 치더라도 한 5, 6조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애드가 정상화되면 하이닉스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떤 그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루머긴 한데 그 일드가 조금 나아져서 내년도에 뭐 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명이 안 돼요. 설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따라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4 내년 거 1CD 콜 9월, 10월, 11월에 그 다음에 파운드리 적자 2조 분기 나는 것이 1조대로 내려가는 포인트가 잡혀야지 육자 간신이 아니고 그 다음을 바라본다. 그렇지 않으면 육자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방전은 또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시나리오를 그 내년도 기준으로 받아드릴게요. 올해 어닝은 삼성전자 32조, 하이닉스 36조가 컨센서스입니다. 그거 기준으로 지금 녹화하는 현재 삼성전자는 한 12배 정도 되고요. PER. 하이닉스는 한 5.2, 3배 됩니다. 뭐가 싸요? 2배 이상 싼데? 그 PBR로 삼성전자가 0.9배고 0.9하고 하이닉스가 1.4배예요. 뭐가 싸요? 삼성전자가 싸네요. 그럼 뭐죠? 이익에 대한 전망으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싸고요. 너무 바닥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 따지면 삼성전자 싼 거예요. 어딜 보면 싸게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 ROE는 올해 8%입니다. 하이닉스는 30% 넘어요. 그러니까 8%하고 30%니까 PBR이 0.9하고 1.4배가
하이닉스가 비싸다고 할 수 없죠. 삼성전자가 싸다고 얘기할 수 없죠. 이런 겁니다. 이건데 내년도 어닝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만약에 내년도 어닝이 이렇게 아주 좋은 시나리오 할게요. 내년도 어닝이 올해보다 5% 이상 올라간다고 가정합시다. 삼성전자가 한 5에서 10% 올라가요. 그러면 아마 하이닉스는 10에서 15% 올라갈걸요? 올라가는 게 HBM이랑 반도체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휴대폰 올라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한 5에서 10% 올라가고 올해보다 32조, 하이닉스 36조에서 10에서 15%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예상하는 PER은 삼성전자는 12.5배. 그러면 64,300원. 하이닉스는 7배. 이거 7배밖에 안 줘요? 원래 시크릿캠은 있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마이크론 한 9배, 10배 가면은 30% 디스카운트 한다고. 그러면 32만 원. 그러면 내년도 이익이 한 10% 정도 기준에서 전으로 올라가면은 하이닉스는 30만 원 넘게, 삼성전자는 그만 한 6만 원 중반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전지한 콜하고 뭐하고 파운드를 대야 되잖아요.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비슷비슷해. 올라가봤자 2, 3%야. 이렇게 가정하면 멀티플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좀 12.5배, 7배에서 좀 내려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한 6만 원 간다. 하이닉스는 한 26만 원.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 중에서 일부 10명에 두세 명은 내년도 이익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엔비디아, HBM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넌 HBM에서의 경쟁 강화, CXMT 등장했다는 다시 그런 이슈 때문에 내년 어닝이 올해보다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만약 빠지는 게 낫으면 삼성전자는 2주가에서 못 갑니다. 5만 7천원 못 가요. 내년 혹시라도 빠지면 많이 빠질 필요도 없어. 그냥 올해가 내년보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5만 7천원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하이닉스는 만약에 한 5%, 10% 빠지면 얘도 밸류에이션이 7배까지 안 가고 내려갈 겁니다. 한 6배지면 22만 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현재 주가예요. 근데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컨선이 엔비디아가 HBM 잘 나가는 거하고 별도로 따르게 있다는 것이 컨센서스예요. 왜냐면 AI에 대한 투자는 좋게 그로스 하는데 워낙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게 마이너스 된다는 게 아니고 성장률이 확 둔화돼요. 그 내년도에는 한 자리 성장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뚫으려면 뭐 스타게이트라든지 중동 지역의 AI, 중국 지역의 AI가 엄청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빅테크의 AI 투자가 기본적으로 워낙 높기 때문에 십시일반 하더라도 성장률 자체가 다시 지켜올라 싶지가 않아요. 그 멀티플이 내년도가 올해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브로드컴 빼고.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PER이 30배, 35배 가는 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2배, 13배, 6배에서 8배 가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다. 우리는 넌 HBM 이 말씀 드리는 거.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못 가는 거고 혹시라도 매크로가 만약에 안 좋다. 매크로가 안 좋아서 뭐 관세 붙고 진짜 한바닥 치면은 그러면 혹시라도 안 될까? 삼성과 하이닉스 이익이 올해보다 10% 이상 빠질지? 그렇게 빠지는 가정하면은 삼성전자는 5만 원 이하 한번 내려갈 수 있고 하이닉스는 18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 저는 20만 원 이하에서 사는 거 오케이라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오늘 올라온 선은 갖고 계신 분은 오케이고 삼성전자 어떻게 할 것이냐 본다면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사는 게 나아요. 그런 거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주가에 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년에 이 전망이 10% 20% 올라가지 않으면은 올라올 때 파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